촛불 시위가 1주년이 10월 28일이라고 지난 10월 28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한 광화문에 6만, 여의도에 7,000명이 모였는데, 자, 태극기 집회를 하는 분들은 따로 모이니까 그건 별개로 하고, 촛불도 광화문 6만, 여의도 7,000으로 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광화문에 모인 사람은 박근혜 퇴진 국민 비상행동을 하던 민노총 민병 같은 한국의 좌파 운동단체고요. 여기에는 추미애, 박원순, 이재명 시장도 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는 별도로 촛불 중에서 또 다른 촛불이 생겼습니다. 그냥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주장하는, 한마디로 문파를 지향하는 촛불 파티 2017이라는 이런 제목을 달고 7,0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자유한국당 앞으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가 두 개로 이렇게 찢어진 이유는요, 퇴진 행동이 광화문에서 하고 청와대로 행진하겠다라고 하니까 단체 내부에서, 진보단체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려서 왜 청와대에 가냐, 즉 문정권에 대해서 옹호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서 공식 행진은 없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두 패거리로 나눠져서 집회를 따로 했고, 광화문에서 한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촛불 1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촛불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좀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박근혜 정권이 국가 운영에 많은 실수가 있었고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 압박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병우 진영에서 압박을 했지요. 한마디로 수구 기득권과 좌파 세력의 연합이라고 하면서 보도조차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처음에 보도했다가 발을 빼고, 조선은 받은 자료를 1년 동안 묵히고 한겨레가 받아서 또 보도하고 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요. JTBC가 또 그 부분에 불을 질렀지요. 자, 그런데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촛불 시위를 주도했냐? 처음에 장을 열은 사람은 상습적인 좌파 세력입니다. 그런데 상습적인 좌파 세력이 장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회를 주도하고 무대를 만들고 음악회를 데리고 오고 집회를 하는데 이 이력이 나있지, 길거리에서 과거 87년 6월 항쟁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몰려와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 정권에 대한 정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좌우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들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되면서 12월 9일입니까? 그 뒤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제는 국회 탄핵 이후에는 촛불 집회에 참가를 하지 않았고, 결국 시간이 가면서 그 숫자는 그 이후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촛불이라고 하면요, 당시에 상당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정권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해서 집회에 참가했던 것이고, 거기에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외에 다른 복잡한 가치들을 집어넣어서 촛불 정신이니 촛불 혁명이니 또 거기에 야당의 무슨 이해관계자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간 것은 다수의 국민의 의사와는 사실은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 좀 해라라는 요구가 한마디로 길거리로 촛불 들고 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지, 거기에 애서 여러 가지 가치나 심지어 적폐청산까지도 촛불에 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패가 있으면 어느 정권도 해왔듯이 부패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한국에 언제 부패가 없었고 한마디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독 촛불 정신이 적폐청산이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온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적폐를 하겠다고 가는 이 형태는 옳은 것인가? 저는 촛불을 왜곡하지 말고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주도는 파는 좌파가 열었고 다수는 어디 뭐 잘못했다고 비판을 해야 될 텐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갔지. 거기 갔던 사람들이 그 판을 연 사람들과 그들이 해석하는 지금의 촛불 혁명이니 촛불 정신과 일치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 한겨레가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고 적폐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나아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55%라는데 내 삶은 그대로라는 사람은 64%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이 이 촛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 사회가 좀 나아졌나? 뭐 맑게 한다, 투명하게 한다, 잡아 넣는다 하니까 느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일 거고요. 좀 더 공정한 조사를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낫게 만들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지만은 지금 이 세상이 나아지는 것보다는 후퇴하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크다라는 쪽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시간이 좀 경과해야 국민들이 들떠 있거나 착시되어 있거나 착각이나 환상에 빠져 있거나 쇼에 열광하다가 그것이 다 사라지고 잔치가 끝난 뒤에 연극이 끝난 뒤에 이제 비로소 마음에 쌩하니 바람이 불 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1년 전에도 엄청 추웠고요. 지금도 엄청 추운데 그래 그 추운데 촛불 들고 나서서 주말마다 고생을 해서 얻은 결과가 지금 이것이라면 당신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를 1년 뒤에 물어보고 2년 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촛불 2년, 촛불 3년에요. 촛불 4년에는 우리는 촛불을 이용당했다라는 말이 100% 지배할 거라고 봅니다. 누구한테 이용당했어요? 정치꾼들한테, 좌파들한테 촛불을 이용당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촛불 5년 차에는 촛불을 횃불로 심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촛불은 평화고 횃불은 공격이라고 또 해석도 하던데요. 촛불 잘못 들었다가 분노의 횃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경고하고 싶은 것은요. 촛불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촛불을 전부 당신 편에 선 혁명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잘못 해석했다가 나중에 횃불로 타 버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정부가요. 기간 내 19곳에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도 안 된 채 관련 조직을 설치를 해서요. 민감한 내부 문건을 한마디로 중계하듯이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에서 외부위원이 내부 정보망을 보자 하고 조직 내부에는 정영군 행세하냐라고 불만이 가속화되고 있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는 문체부는 피해자가 위원을 맡아서 가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원래요. 자력구제 금지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 사건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 정권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장관에 임명됐거나 전직 의원을 하다가 임명된 부분에서도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하는가 안 하는가요? 자,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 사람은 야당 의원이라도 인품은 점잖은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자, 이 청와대가 7월 달에 적폐청산 TF를 설치를 해서 적폐를 청산하라고 각 부서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행자부는 공문을 받고도 회신을 하지 않고 있고, 적폐청산은 우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TF를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부겸 장관의 스타일하고 관계에 있다라는데요. 반면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적폐청산 TF를 진두지휘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진상조사위원도 민간 전문위원은 3명을 두기로 했지만 현재 16명이나 채용했다고 하면서 특검과 감사원에서 샅샅이 뒤졌는데 또 장관이 샅샅이 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의원인데 민주당에 여기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나서지 않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도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동 시한도 없이 한마디로 총리실에서 컨트롤 기구까지 지금 만들어서 정부의 19개 부서에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나서고, 더 나아가서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 편가르기가 아니다라면서 경제 분야 전체까지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의아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28일 페이스북에 촛불 1주년 기념 메시지를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강조를 했다는데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촛불은 이념, 지역, 계층, 세대로 편을 가르지 않았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통합된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고심을 해서 절제된 어조로 촛불의 의미와 적폐청산 원칙을 언급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의 결론이 지금 현 정권에서는 적폐청산,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절멸 계획이라고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28일 세계 한상대회 참석 동포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적극 해명을 했다라는데요. 적폐청산의 보수 진보 여야 과거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적폐는 광복 이후 성장 만능, 물질 만능 그런 사상을 추구하는 사이에 그늘 속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폐단을 적폐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복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누적된 폐단을 척결하는 것이 적폐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제에서도 불공정한 경제, 특권 경제 이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도 불공정 경제, 대기업 위주의 비정규직 남발도 적폐라고 지금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적폐청산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적폐청산의 가치를 놓고 접근을 하다 보면 전부가 다 부정적이겠죠. 과거에 자기가 동조하지 않았던 이전 정권의 문제, 과거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제들이 전부 부정적인 면만 보일 것이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전 분야에서 정치 사회적인 갈등을 한마디로 정권이 앞장서서 조장해 갈 거고, 국민들은 거기에 패거리를 나누어서 싸우게 될 겁니다. 자, 원전 정책을 원전 마피아의 적폐로 바라본다. 또 비정규직 문제를 대기업의 적폐로 바라본다. 또 의료보험 전면급여 문제를 한마디로 의사들의 적폐로 바라본다.
또 최저임금 많은 문제를 이것도 경제단체들의 적폐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이 옛날에 야당일 때 반대했던 거는 다 적폐고 나는 올마이티하고 항상 공정하고 나는 항상 옳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촛불혁명이 뭡니까? 박 정권의 불통을 규탄했다. 그리고 박 정권이 민심을 모른다라고 비판을 해서 촛불로 정권을 쫓아내고 잡아놓고는 자신들은 한마디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졌던 과거 정권들은 또 그 정권과 관련 있는 인물들은 전부 부패의 척결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요, 한국에는 항상 정권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거나 흔들리면 들고 나오는 것이 부패 척결입니다. 박근혜 정권도 그랬고 이명박 정권도 그랬고 그 노무현 정권도 그랬고 김대중, 김영삼 정권까지 그랬습니다. 정권 바뀌면요, 항상 정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와서 심심하면 한 번씩 들고 노는 게 부패 척결입니다. 그래서 부패를 척결하면 정적에게 겁도 주고 몇 명을 제거도 하고 국민들은 부패 척결한다고 박수도 치고 이러니까 꼴 먹고 알 먹고 다 해서 부패 척결은 개나 소나 다 들고 나와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서 부패 척결은 지지도 올리려고 공작하는 거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처럼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패가 그런 식으로라도 척결되면 다행이다라는 측면에서요, 저는 부패 척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사정이나 부패 척결이라는 말을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드러나는 개개의 어떤 비리를 주목을 했다면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다 썩었다고 하면서 아예 전체, 과거 정권의 전체에 대해서 낙인을 찍으면서 전부를 뜯어내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부 수리를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재건축을 하려고 부패를 비밀 삼아서 재건축을 하려고 달라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정치를 안이한 것도 아니고 그들도 다 과거의 적폐구조 속에서 정치를 해왔고 적폐구조 속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적폐구조 속에서 대선을 치러서 적폐구조 속에서 뭐 모르긴 몰라도 여기저기 돈도 받고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적폐에서 살아서 똥밭에서 어느 날 한마디로 수박이 하나 열렸어요. 옛날에 개똥참외, 개똥수박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설사를 잘하니까 집 앞에 뜰에서 그냥 화장실 가기 싫어서 애들이 응가를 하면 그 응가한 데서 수박이나 참외 씨가 이렇게 있다가 그게 나중에 수박이나 참외가 열립니다. 그걸 개똥참외라고 했죠. 자, 그런 부분에서 그 참외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출생 성분을 모른 채 나는 맛있고 단 참외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참외는 똥에서 왔어요. 참외 먹고 생긴 똥에서 참외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날 적폐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적폐를 주장할 만한 삶에서 왔는가? 적폐를 주장하지 못해도 적폐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죠. 나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거는 털고 가야 맑아지지 않겠냐 했는데 그런 자기 고백이나 자기 반성도 없이 나는 절대적으로 옳았다. 나는 대통령 됐으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박혁거세가 알을 낳듯이 툭 떨어져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몸에 묻은 때가 하나도 없다. 자, 지난 5년간의 공공채용 비리를 모두 캔다고 1089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내서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채용 직원도 퇴출하겠다. 그런데 전 정권에 한해서
박근혜 정권에 한해서 해서 논란이고 조사 대상도 커서 이것이 실현되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입사자들을 어떻게 다 조사를 하겠냐는 겁니다. 자, 왜 5년간 합니까? 2007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불법 채용 시비가 일었던데도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때 자기 주변부터 다 조사를 해야지 왜 5년만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똥에서 왔던 기억을 잃고 나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적폐청산을 하고 촛불 정신이 적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쉬운 것이 칼질하는 겁니다. 칼질하면 재밌지요. 상대가 발발 떨지요. 칼질하면 지지율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같은 편은 박수 치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도마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촛불 이러려고 했습니까?